오늘은 중소기업청 2017년도 기술개발 사업의 공고문이 나와서요. 세부 사업의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 네, 초콜릿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초콜릿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2017년도에 과제가 어제 며칠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거라 이걸 이해하고 방송한다는 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초콜릿 보니까 네, 네, 에너지가 다시 솟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네, 네, 아니 초콜릿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걸 빠르게 방송하냐면 그 사업 계획서를 1월 31일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특징을 잘 보시고 우리 기업이 또 아니면 주위의 분들이 이런 사업과 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포인트를 잘 보시고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무리 없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조금 더 이제 이 공고문을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잘 준비하시면 네, 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1월 30일 날까지 사업계획서가 이제 제출되어야 되니까 1월 12일부터 받고요. 네, 1월 31일까지만 제출하셔야 되는 거니까 포인트 특징 잘 보시고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금액이 큰 거, 출연금이 5억, 6억 나오는 이런 자금들을 위주로 제가 좀 추려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려봤으니까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르게 자격 조건도 훨씬 더 까다롭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또 이제 세부 내역에 대해서 과제가 중복되지 않고 포인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품목 지정에서 자유 공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품목 지정된 곳에서 자유 공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목 지정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네, 시간이 오늘은 품목 지정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욕심껏 해보고 싶었지만 그것까지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사업 세부 포인트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크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크게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과 수출 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요 세 가지, 총 네 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사업 이름은 수출 유망 과제, 수출 초보 과제, 글로벌 강소 과제에 대해서 네, 네, 제가 크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개이죠.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수출 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시행 공고문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일단 사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은요, 출연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줬을 때 갚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 돈을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데 자금을 다 써도 되는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5억을 주는 자금이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ICT라든지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신시장 창출과 주력 사업의 고도화 등 이 신성락 창출 분야에 대해서 미래를 끌고 갈 부분에 대해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약 한 470억 중에 1차 281억 원이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금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차수별로는 금액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470억 정도의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에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5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이런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은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있는데 그럼 어떤 분야에서 꼭 지원해야 돼? 이게 지정돼 있어요. 여기 지정된 분야에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성장 및 주력 사업 40대 중에서 그 중에서 266개로 나눠졌는데요. 오늘은 저는 40대 전략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66개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기업은 이게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방송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40대 전략 분야에 대해서만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또 40대 전략 분야는 도대체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그 40대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와 주력 산업 분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좀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뭐 인텔리전스, 스마트 홈 비즈니스, 차세대 방송통신, 스마트 미디어 기기, 로봇, 콘텐츠, 뭐 차세대 자동차, 항공 우주, 생활안정,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 신소재 부품, 에너지 산업, 고가 가치 산업, 소비재, 그리고 화장품 디자인, 뭐 이런 건데요. 화장품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마스크도 있고 또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이게 총 40개 분야 중에서 또 26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만, 그 안에서는 자유롭고 반드시 지정된 안에서만 자유롭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력 산업 분야는 산업, 자동차, 철도, 조선, 프렌트 엔지니어링,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컴퓨터 인프라,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산업 일반 기계, 정밀 마이크로 기계,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저장의 관계에 대해서 요 전략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작년하고 바뀌어 있던 게, 작년에는 좀 자유 공모가 많았는데 올해는 지정 공모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 세 번째로는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통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한번 볼게요. 벤처 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5 이상, 5.5%인 것 같죠? 네, 그 투자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5%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에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런 이 엔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그리고 기술 중소, 그러니까 그 이노비즈라든지 벤처 같은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현재에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후에 내가 나 따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과제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보게 되면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접수일에 지금 벤처가 인증받아야 되는 거고, 유효도 이때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1월 31일 지나서 내가 벤처를 그때 2월 1일 날 받았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접수 마감일 현재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 기업은 알다시피 이제 2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연장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는요, 이제 현장 평가 시 증빙 서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2차는 언제 나온지 아직은 공고문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R&D 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을 반드시 증빙해야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품목도 지정되어 있지만 신청 자격도 이 엔드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헛수가 많이 줄 수 있겠죠. 경쟁률이,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이 낮지만 이제 혁신형 기술 개발 사업에 신청을 했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했다는 기업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잘 추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잘 준비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신청 금액은 최대 2년 5억을 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총 사업비는 6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35%를 이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35% 중에서 거기서 60%를 이제 현금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으면 바로 내야 되는 금액이라서 한 1억 6천 이 정도 금액 넘어요. 네, 그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셔야지만 기술개발 사업에 이제 지원금, 과제가 선정되시면 그렇게
기업에서도 일부의 현금 자금을 1억 6천 이상 자금을 그 납부해야지만 민간 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원 금액은 5억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자금은요. 1년에 2.5억. 네. 그리고 네.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이제 지금 또 이제 참고로 중소기업 기술개 혁신개발은 이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딱 이거는 당해 연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 네, 이거 한 번 신청해서 떨어지면 2차 공고가 나왔을 때 다시 재신청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업에 따라 그 2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재신청 2번까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1회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 수출 유망 과제,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출 초보 과제, 세 번째로 강소기업 과제. 수출 기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출 유망 과제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어떤 것들이 있는, 어떤 거 있고 자격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뭐 제한 조건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말씀드릴게요. 사업 개요는 이제 수출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이제 유망 분야에 대해서 이 이제 선도적으로 선도 투자를 통해서 그 아주 이렇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 도모하기 위해서 자금을 준다는 거고요. 수출 유망 과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총 6억 원의 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6억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고 보게 되면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100만 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0억 이상 그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많이 주죠. 네, 오늘은 많이 주는 걸로 좀 포인트로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도 이런 조건을 갖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출 유망 전략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품목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해 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요 안에서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분류만 말씀드리고요. 세부 분류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신규가 과제가 35억 중에서 350억 죄송합니다. 350억 중에서 1차 210억이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크게 소비재 분야와 비소비재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총 468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 개발 요 안에서 자유 공모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품목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재는 어떤 거냐면 화장품, 뭐 생활용품, 의료 잡화, 뭐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비소비재가 보통은 이제 기계, 뭐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또 여기 안에 세 분류가 189개에 대해서 그런 여기 안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네, 그 이제 그 자금이 지원된다는 거 이런 분만 네, 실적이 없으면 못해요. 네, 10억 이상 있어야 돼요. 최소 10만 불. 100만 불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네, 1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죄송해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럼 연간 100만 불인데 환산 수출 실적이 100만 불인데 15, 16년도에 한 번이라도 이 금액을 달성한 중소기업이 되는데 환산 수출 실적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수출했던 건 100%, 내가 이렇게 옆에 기업에 줬던 것들이 간접 수출 실적으로 이건 50%까지만 인정해 줘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100만 불 이상의 이제 수출을 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달성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확인서 같은 게 제출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가 나야 되는 거니까 그때 만약에 지금 접수 마감일 현재 2016년도에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았으면 보통 3월 정도에 나오니까요. 안 나왔으면 2014, 15년도에 대해서 수출 실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네, 14, 15년도에 우리 기업이 100만 불 이상, 약 10억 이상의 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신청을 자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했던 거는 50%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아요. 간접적 수출 실적이 있어요라고 하게 되면 200만 불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 그 이제 글로벌 강소 기업 과제도 이 파트 중에 제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수출형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과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글로벌 강소 기업 과제도 내고 지금 수출 여기서 난다는 거 두 가지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네, 부품을 납품해도 당연히 되죠. 완제품 말고 부품 납품해도 당연히 돼요. 네, 당연히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출형 기업 기술 개발 수출 유망 과제 중이고 그 유망 과제 조건이 100만 불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네, 100만 불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 품목 지정에서 자유 공모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얼마 주냐? 네, 6억 나간다고 봤어요. 연간 3억 원 이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비율이 한 1억 9천, 약 한 2억 정도가 있으셔야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6억을 주면 내가 현금으로 2억 정도는 가지고 2억 가까이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신청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현금, 기업에서 부담한 현금도 그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예, 여기 기타 공지 사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강소, 수출 유망, 수출 초보가 있고 지금 수출 유망을 보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부 과제별로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 세부 과제 중에서 요 세 개 중에서 연 2회 이상 신청 받을 경우 1회 하나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두 번만, 원래 이제 지금 수출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은 두 번만 기업에서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출 초보 과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00만 불 미만이면 돼요. 네. 수출 초보 과제는 수출액이 1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이 있게 되면 이제 자금이 그러니까 지원돼요. 금액은 조금 달라요.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더 볼게요. 금액 얼마 지원되는지도. 네, 100만 불 미만이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요. 100만 불 미만이면 되는 거니까 뭐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100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수출 유망, 내가 100만 불 미만이라면 수출 초보 과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가 90억 원 중에서 1차 54억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신규가 90억밖에 안 되는지 이렇게 조금 보시면 아세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데 신규 금액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근데 2년 차에 그 금액을 많이 줘요. 조금 있다가 2년 차는 아니지만 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한 배 말씀드릴게요. 신청 자격은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직접 수출도 괜찮고 가점 수출도 괜찮고요. 이제 이 금액이 100만 불 미만이면 된다는 거.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거 초보 말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 16년도인데 재무제표가 아직 안 나왔을 경우에는 14, 15년도에 수출 실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간기간, 위탁기관이 참여가 필수예요. 혼자 못해요. 이거는. 앞전에 거 수출 지금 이렇게 초보형 말고는 이제 기업이 본인 혼자만 들어와도 되는데, 이 초보 기업은 반드시 위탁기관이 참여가 필수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주간기간 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함께 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네,
어, 그 지원 내용은 그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기획을 지원해 주고요. 2단계는 기술 개발 및 수출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해 줘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1단계 기획 지원 단계에서는 3천만 원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인트를 꼭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상가연합회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들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 조건에 맞출 수 있고 준비만 잘한다면 또 더 좋은 까다롭다는 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포인트 다시 한번 잘 보자고요. 그래서 기획 지원 단계에서는 그 3개월간 3천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무난하게 잘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네, 2단계 한번 볼게요. 네, 2단계 여기 있네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최고 2년간 4억 원에 대해서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네. 아까는 6억이었지만 이거 4억 3천이 지원되는 거죠. 4억 3천이 지원된다는 거고, 다른 거는 지금 그 위탁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참여가 반드시 필수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건 이제 알려드리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출기업 글로벌 강소 과제, 수출기업 기술개발 과제 중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과제, 그리고 제가 그 수출 처음에 유망 과제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건 대부분 다 동일해요. 네, 그리고 강소기업 과제에 보게 되게 되면 도대체 이건 어떤 거냐고 보게 되게 되면 품목 지정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로 품목 지정은 이렇게 없어요. 이건 자유공모예요. 근데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어 있는 기업만 이것들에 관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조건들이 정말 다 딱딱딱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152억 중에서 1차 76억이 지원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유공모지만 자유공모지만 그래서 그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사업에 이제 그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만 그 이 자금을 이 사업 계획서를 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회사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서 이렇게 지금 강소기업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네, 자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이제 자유 공모인 것 같지만 글로벌 강소기업이 우리가 아니라면 지원 자격 자체에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다는, 오늘 그 부분에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품목 지정에 대해서 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 소프트웨어는 100만 불 이상인 경우에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이에요. 참고로 이건 6억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소기업인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요. 오늘은 이제 요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강소예요. 아무나 못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했고요. 세부 사업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과 수출 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세 가지, 글로벌 강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5만 불 이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불 이상 기업이 글로벌 강소 기업이고, 이 강소 기업인 기업만 이 글로벌 강소 과제에
신청제를 낼 수 있다는 거고, 수출 유망 과제는 100만 불 이상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품목 지정 곳, 그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그 과제에서 자유 공모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수출 초보 과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불 수출이 미만인 경우고, 그리고 여러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조건들에 해서 혼자 안 된다, 연구기관 같은 것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제 1차, 2차 나눠져서 그 1차 3개월 통과했을 경우에는 4억의 자금을 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혁신형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혁신형 기술 개발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40대 전략 분야에 대해서 수출 초보 유망 과제처럼 아니요, 달라요. 이거는 40대 전략 분야는 266개로 다시 한번 요거 두 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40대 전략 분야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산업 분야와 주력 산업 분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유망 품목은 소비재와 비소비재를 나눠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짚어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신청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다시 넘어오게 되게 되면 그 40대 전략 분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최첨단 같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동차, 반도체, LED 광,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고요. 수출 강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 자료 보면서 한번 비교해 가면서 제가 방송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품목 지정 이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지원 분야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이 분야에 저희 기업들이 잘 맞추거나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이런 지원 분야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 자격이 만만치가 않더라. 이 세 가지 엔드 조건이다. 벤처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5% 이상일 거야. 아마 프로일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가 보유된 기업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접수 마감일 현재 벤처나 이노 기업 당연히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만료됐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증빙 서류도 제출 못했을 경우에 이제 연구 개발비 투자 확인서에 대해 제출 못했을 경우 이것도 증빙 못했을 경우 지원 제외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청 자격 작년에는 이렇게 엔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좀 까다롭게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자금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출연금 무상한 무이자 자금, 기업에서 충분히 그냥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주는 자금이죠.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5억, 6억, 4억, 6억 이렇게 이제 자금이 큰 자금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조건들에 맞춰서 신청 자격 있는 기업들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이제 그 당해 연도에 사업별 1회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까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이 가능하다는 거고, 2번 다 떨어지면 올해는 더 이상 사업계획서를 제출 못한다는 거 참고로 이건 한번 아니요, 올해는 1, 2월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아마 나눠서서 이렇게 초창기에 많이 몰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작년과 다른 게 아까 이제 기업의 신청 자격들이 좀 까다롭게 바뀌었고 품목도 지정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공고문이 사실은 이제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떴거든요. 근데 바로 12일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31일까지 제출 완료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훨씬 빠르게, 보통 2월 달에 사업계획서 2월 달까지 원래 사업계획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빨리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주면서 사업계획서도 빨리 내라. 그럼 저희 이렇게 자금도 빨리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별표 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탄핵 전국 때문에 지금 3월 1일에 다 몰려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최순실 여파가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포인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그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하시기를 네, 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원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품목 지정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